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코인 과세가 그대로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7월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를 미루는 안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뉴스를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비트코인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같이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가 사실은 오히려 비트코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시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평소에 못 들어본 부분들 전부 정리드려 볼 예정이고, 이번 뉴스 사실관계부터 차분하게 정리드려 보자면은 이 정부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번복은 없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달 이때 세법 개정안에서는요,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대신에 구체적인 과세 기준들에 대해서 이 국세청 고시로서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이 5개 거래소랑 실무 조율을 진행을 해왔었고, 이런 뉴스들 보시면 누구나 같은 생각, 비슷한 감정들 느끼십니다. 답답하기도 할 거고요, 약간 화도 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글로벌 분위기가 오히려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친크립토 정책으로 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미 통과된 지 오래죠. 시장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코인 과세를 분리과세로 낮추는 방향성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2월 말에 절세하려고 코인을 전부 다 매도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와르르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로 그 규모 자체가 큰 시장일까요?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한국 원화 거래량이 전체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들 그렇게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점에 따라 달랐었지만요, 보통 한 자릿수 비중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매도 압력이 조금 나온다라고 해서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대로 무너지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겠죠.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드는 거, 그리고 추세 자체를 하락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단순하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인데요. 이 과세라는 단어가 듣기에는 무겁습니다. 내 돈에서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부터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어떤 자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뭘까요? 그 자산을 공식적으로 또 인정한다는 뜻도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자산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될 자산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신호겠습니다. 만약에 코인이 그냥 곧 사라질 거라고 봤다면 어떨까요? 굳이 국세청 고시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과세 체계를 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과세 체계가 정식으로 자리 잡으면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가 한 발 더 진전될 명분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ETF를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또 세금은 어떻게 매길지가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ETF가 막혀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 공백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공백이 메워진다는 뜻이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못 들어오던 한국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길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실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코인으로 번 돈에서 손해본 돈을 빼고 남은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다음의 수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 공제라는 제도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제도가 갖춰져야지만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기관의 손익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큰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이 과세 움직임들 자체가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에서 세금을 걷겠다,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슬슬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느낀 공포들, 대한민국이 코인 시장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들, 사실 표면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한국이 늦게나마 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해석은 글로벌 흐름과도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 토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가오는 12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절세를 위한 일부 매도 압력들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겠고요. 근데 그 매도 압력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을 추세적으로 무너뜨릴 만한 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 눌리는,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흐름들,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해를 넘겨가지고 2027년 1월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과세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굳이 매도해야 될 이유는 사라질 거고, 제도가 정착되는 흐름만 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ETF 관련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요, 그게 다음 상승, 강력한 폭등의 트리거이자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헷갈리는 질문들, 비트코인 던져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과세 뉴스 자체로서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오겠지만요, 이런 구간들은 추세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가격이 글로벌 대비 잠시 눌리는 형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매도해야 된다? 이런 결론보다는요, 어떻게 그 흔들림 속에서 내 입장을 미리 정리해둘지, 이 대응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코인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으로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왔고 더 이상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이 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오히려 반대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의 매도 압력은 글로벌 비트코인 추세를 바꿀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과세 장착이 오히려 ETF랑 기관자금 진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 점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 한 가지로 좁혀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도 현실이 된다면 그 첫 번째 수혜를 받을 종목은 정말로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코인이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매수했을 때 원하지 않는 이상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당연하겠죠.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몰빵 매매를 해버리시면은 그 다음 추후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이든 이 단기 타점들의 여기서 핵심은요,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평균 단가 낮춰나가면서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게 바로 핵심이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추고 늘어난 비중으로서 효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비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몰빵 투자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으로 내가 부담 없이 이렇게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습관들을 키워 나가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사 물렸다라고 할지라도 물타기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